일단 과학기술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정보량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상적인 고의 난이도예요. 고3은 여기에 정보량이 보통 더 붙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9월이나 지금 그렇게까지 정보량을 너무 오버해서 냈을 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보량이 덜한 거지 이 정도로 연습해 놓는 게 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고1, 3 통틀어서 고2 시험이 제일 어려웠고요. 일단 오늘 수업의 목표는 좀 내신에도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뭐 내신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어쨌든 내신도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렇다고 아예 뭐 다른 내용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지문 자체도. 왜 그런지는 지문 하나하나 자세히 털면서 느낌을 잡으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지문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둘 거고요. 그러면 지문을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게 참 역설적이에도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 처리가 내용 이해를 많이 도와줄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죠. 근데 그 문장도 결국에는 주어, 동사, 보어 또는 목적어, 필수부사 같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신텍스 구조를 처리할 줄 알면 구조가 보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에서든 국어에서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결국엔 이 구조 처리가 내용 이해의 선행 작업이고 내용 이해가 안 될수록 구조 처리가 해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여러분이 되게 편해지는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쌓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내용 이해 백날 읽고 있다고 해서 읽는 능력이 막 생기거나 하진 않아.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야. 그냥 목적 없이 뛰는 거 운동 되지 않아. 그러니까 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고립시켜서 그 부분만 패는 거거든. 그 부분만 과부하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근육이 과학적으로 이미 메커니즘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강도나 횟수에 따라서 근육의 종류가 3개인 거고 그 근성장을 위해서 또는 근비대를 위해서 또는 근지구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형태가 정확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쫙쫙 느는데 물론 DNA 차이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안 느는 거야. 똑같아. 공부도 똑같이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헬스장 가서 그냥 시간 때운다고 몸이 생기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단락은 항상 뭐 하는 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요. 1단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생각은 뭐냐면 1단락의 주제는 무엇인지와 글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지 봐야 되고 항상 얘기하자면 주제는 반복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반복되고 강조되고 뒷받침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강조되고 뒷받침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 보자고요. 하나 더. 요즘 지문들은 하향식, 이게 필수예요. 하향식이라는 게 별게 없고요. EBS나 기출에서 또는 다른 과목들에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당장 니네 데이터 없어가지고 와이파이 잡고 하잖아. 그런 데이터인 거야. 근데 그걸 아예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 뜻을 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데이터를 주고 받죠. 그럼 데이터를 주는 쪽은요.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송신하고 봐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알고 있는 송신의 과정을 설명을 하잖아요. 뭐에 따라서 뭘 한다? 번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중요하죠. 왜? 데이터 순서가 바뀌면은 영상의 0분 0초부터 뭐 10분 10초까지는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뒤죽박죽 될 거 아니야. 순서대로 들어와야 내가 순서대로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얘기겠지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수신 측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서 번호에 맞춰가지고 응답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에 맞춰서 오겠죠.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글의 전개 방식은 되게 중요하고요. 잘 들으라고. 지금 여러분이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어. 너희가 지금 고1, 2야 대부분. 그럼 이 상황에서 갑자기 너희가 고3 수능에 30번 킬러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요. 안 풀리지. 그걸로 매일같이 공부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해봐. 실력이 안 늘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지문을 단박에 맞춰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고2 시험 1컷이 80점 정도 나올걸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전국에 3%도 안 돼요.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집중해서 연습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쌤 저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5분의 1 확률로 주사위 굴리면 맞을 수 있지. 제발 그런 요행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 여러분 원인은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인간이 무지하고 때때로 무능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이제 인간은 많이 알아낼 수 있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더 알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발 원인들을 모른다고 적당히 그걸 운적인 요소로 남겨놓지 말라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고요. 순서 번호에 따라서 송신, 순서 번호에 따라서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대. 자,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경우?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송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요청하는 방식은 뭐라고? ARQ라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S1이라고 쓸게. 그러면 여태까지 주제 도입을 한 거죠. 즉 무슨 얘기야? 오류가 생겼을 때 ARQ의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 자,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 수신 측의 응답을 NAK. 다시 한번 봐봐. 지금 ARQ에 의해서 뭔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 제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1단락의 전형이 기출이나 EBS 내용을 연계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경우는 이 내용 가지고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도입하는 수준이구나.
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 가치가 높진 않아요. 또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지금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주제에 집중을 해야지 군더더기는 정보 가치가 높진 않거든.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뭐냐면요. 이미 주제로 세팅이 됐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디테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 가치가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있고 이게 또 만약 여러분이 어렵다고 본다면은 뒤쪽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ARQ를 사용한대. 주로 사용한대. 이런 거 강조 조건이니까 당연히 정보 가치가 높아졌고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ACK로 응답을 해준다. 오케이. 문제가 없어 ACK. 근데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NAK. 됐죠. 자, 벌써 줄글로 보는 것보다는 구조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일단락 주제 세팅이 됐어. 뭐라고? 예. 데이터의 송수신.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뭐다? ARK다. ARQ다. 그럼 ARQ에서 어떤 경우다? 오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ACK로 반응을 해주고 오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 NAK로 반응한다. 봐봐. 줄글보다 왼쪽에 제가 적어드린 끼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단어로 집약 처리가 되면서 이해도는 확 높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 이 정보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송수신 때 오류가 발생하면은 ARQ라는 걸 쓰는데 오류가 없으면 ACK로, 오류가 있으면 NAK로 반응 끝. 됐어?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 이해도가 확 높아진다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당장은 못해. 하다 보면 늘 거고 이대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력이라는 게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역접이죠.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경우 응답이 없으면 타임아웃이라는 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송신과 수신 주고받은 데이터가 도달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면 어떻게 다시 한번 데이터를 준대요. 왜? 반응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1단락의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됐어. 어떻게 해준다고? 데이터 재전송해준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즉 말 그대로 타임아웃. 시간이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재전송한다. 이게 핵심 정보들이잖아요. 정리하면 다시 타임아웃 되면은 재전송해준다. 데이터 송수신에서 오류가 생기면 ARQ라는 걸 쓰는데 오류가 없으면 ACK로 반응. 오류가 있으면 NAK로 반응. 됐죠? 여기까지. 자, 2단락 보겠습니다. ARQ는 정지 대기 ARQ, 고백 N 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유형을 나눈다도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각각이 이렇게 2단락 초반부에 세팅이 되면 이게 주제 세팅된 핫플레이 있으니까 2단락에서 첫 번째, 3단락에서 고앤백 ARQ 두 번째, 4단락에서 선택적 재전송 ARQ를 다룰 확률이 일반적으로 커. 근데 얘도 그런지는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지대기 ARQ. 우리 예상대로 나왔죠?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래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흐름상 주제를 못 잡아서야. 주제는 지금 ARQ죠. ARQ가 뭐라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송 요청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송 요청을 했어. 그럼 첫 번째 방식인 거죠. 정지 대기 ARQ가 있대요. 정지 대기로 자동 반복 요청을 해준대. 자, 간단하대. 간단하다는 건 안 중요해. 구체적으로 어떻다가 나와야 정보 처리가 돼요.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인도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시행한다. 봐봐. 후. 먼저. 자, 순서와 과정이 나오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량도 터졌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구조자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다시. 자, 버퍼라는 주석이 있으니까 버퍼가 뭔지 볼게요. 동작 속도가 크게 다른 두 장치 사이에 접속되어 속도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시적인 저장 장치래요. 자, 그러니까 봐봐. 동작 속도가 서로 달라. 그럼 서로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겠지? 그럼 한쪽에서 뭔가 저장을 해줘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동작 속도가 다르다는 혹은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저장을 해주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장치에 저장을 해준대. 자, 그러면 순서 과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넘버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 받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수신 인도 후에 저장을 한대. 세 번째, 오류 검사를 한대. 데이터 일시적인 저장, 오류 검사.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신 측은 ACK 또는 NAK를 전송하겠대. 오케이. 오류가 없으면 ACK, 오류가 있으면 NAK. 됐죠? 그러면 오류 반응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퍼에다 넣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버린다고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됐으니까 그 다음 데이터를 주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재전송해줘야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10년 전 수능으로는 이미 한 지문이 끝난 거야. 이 정도 정보량, 이 정도 깊이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걸 구조들을 그리세요. 알겠어? 3분 드릴 거야. 그리고 칠판 보시면은 내가 그려놓을 거야. 비교하셔야 돼. 여러분 손으로 그리고 비교해야 돼.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필기 안 된 학생들은 필기를 먼저 하시고 갑니다.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캡처해서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요, 일반적인 수능보다 훨씬 느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수능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독립된 지문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지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5년 동안 얘기해서 좀 연구 좀 하는 강사들은 이제 좀 따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문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 있어, 고3들은. 근데 고1, 2는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독립적인 지문 느낌들이 있고, 얘가 특히나 그랬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옛날 지문으로 보자면 여기까지 해서 보통 한 지문이 끝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반 학생들이 뭐 2, 3주 전에 풀었었던 정보량 좀 적은 지문들 생각해보면 이 정도 정보량이면 한 세트가 끝나는 그런 느낌들인 지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연습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첫 술에 바로 배부를 수는 없고 수학에서 킬러 문제 풀듯이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니까 오늘 좀 수업 호흡이 깁니다. 감안하고 수업을 들어주시고. 자, 1단락 주제는 데이터 통수신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 거의 순번대로 통신해서 차곡차곡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순서대로 온 것들을 응답을 해줄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전송 오류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통신 환경이나 기계 문제들로 전송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럼 재전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송 오류가 없으면 ACK라는 거 보내주고 있으면은 NAK라는 거 보내준대요. 그리고 아예 답변이 없는 타임아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정 시간 이상 무응답이거나 전송 중단되면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재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ARQ, 즉 재전송 요청 응답에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 단락 주제는 정지되게 ARQ래요. 어떤 과정이냐? 데이터가 왔죠? 일단은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오류 검사를 한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 ACK를 응답하고 있으면 NAK를 응답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저장한 수신 인도의 것은 삭제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데이터를 받거나 오류가 있었으니까 재전송 데이터를 받거나 했겠죠. 이해 안 될 거 없지. 잘 들어.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수능 당장 쳐도 3등급은 나와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알지라도. 오케이? 아, 그럼 나 선생님 저 3등급 해도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말고 가보라고. 1등급까지 가봐 좀. 정규 1등도 한번 해봐. 해보고 그게 뭐 별거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별게 있으면 더 해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한계를 한번 어떤 분야에서든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옛날에 말한 적 있나? 나는 옛날에 복싱 선수가 꿈이었고요.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 진심으로.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을 때 서울대 야구부 들어갔던 거고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는 대학교 복싱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전국체전 막 나가고 그랬어요. 옛날 일입니다 다. 내가 만약에 복싱으로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지금 메이웨더 대신에 이제 베이노 돼 있겠지. 그리고 내 게임으로 성공한 사람이면 페이커 대신 내가 돼 있었겠지. 야구로 성공한 사람이면 내가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라고 뭐 공부가 길이고 뭐 강사가 길인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신도 몰라요. 내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 부단하게 노력하셔서 찾아가시는 과정. 그게 인생이에요. 해보세요, 지금. 자, 7, 8필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단락 정보 처리 해보겠습니다. 자, 고100N ARQ. 아까 나왔었던 두 번째. 우리 예상대로 이 흐름이죠. 1단락 2단락 초반부에 주제 세팅이 되고 세 가지. 그럼 4단락에는 보나마나 선택적 재존성 ARQ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딱 이런 흐름이야. 그래, 주제 흐름이. 주황색 현관편만 집중해 보세요. 어려울 게 없다고. 왜? 이게 반복되는 구조예요. 이것만 잡으면 돼. 자, 내용 하나하나 이해해 보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저가 옆에서 그렇게 책 읽어주기에는 제가 너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만큼의 사랑은 없어.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재밌는 유튜브 봤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이럴 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릴 때 책 읽어주신 거. 아, 정말 그 책 너무 읽어주기 싫은데 애가 들고 오면 읽어줬대. 그래서 자기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조카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진짜 한 책 하나 100번 읽어줘야 돼. 책을 그날 한 5번 읽어줘야 자. 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니면 못합니다. 저 한두 번 읽어주다 말아. 도망가 그냥. 내가 그냥 자버려. 저는 삼촌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읽으시고 저는 구조 처리 해드릴게요. 아, 벌써 힘들라 그래. 저도 힘들어. 여러분 부모님 더 힘드셨을 거예요. 봅시다. 두 번째. 고백 N ARQ.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아하. 그러니까 응답 없이 바로 간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부를 다시 재전송한다. 오류 발생 데이터 포함 이후 데이터까지 재전송.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윈도우 하나하나에 저장하는데 송신 측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오류 있다고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 왜? 어차피 얘네가 계속 보내니까. 그리고 타임아웃이 됐으니까 어차피 다시 보내겠죠. 안 보내버리면.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이후 순번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해.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고 명시적, 묵시적. 구조를 잡아야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가 오면 역시 똑같이 저장하는 2단계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ACK를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NAK를 보낼 수도 있으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이후 순번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예 데이터를 안 받는 거예요. 어차피 오류가 있으니까 중간에 데이터가 끊겨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수신을 거부하는 형태로 해결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NAK를 보내면 명시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내지 않고 무시하면 묵시적 방법이라고 한대요. 명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송신 측에서는 NAK가 명시적이니까 오거나 타임아웃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해당 데이터부터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보내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묵시적 방법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안 오잖아.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으면 OK라고 ACK가 안 왔으면 그에 해당한 데이터 순서대로 전부 다 보낸대요.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역시 정보에 빵 터졌기 때문이고, 자, 이대로 다시 한번 영상 끊고 필기할 거야.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연습은 해놓자고요. 자, 그래서 3단락은 고백엔 ARQ에 대한 거고, ARQ는 여기서 응답이 없을 때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한대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않고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무슨 얘기일까 잘 모르겠고, 문제는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 이후에 데이터를 재전송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2, 3, 4까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얘도 지금 데이터를 수신 받으면 수신 인도에 일시적으로 버퍼에다 저장해놓고 오류 검사한 다음에 오류가 없다, 있다를 보내준다죠. 똑같아. 데이터 받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오류 검사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다를 명시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무응답해서 묵시적으로 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보냈을 때는 당연히 수신 측에서 NAK가 왔겠죠. 또는 전송이 제대로 안 되는 오류가 생겼으니까 타임아웃이 됐겠죠. 그럼 오류가 생긴 그 이후 데이터까지 전부 다 재전송해주는 거고, 무시적 방법은 NAK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되겠죠. 아니면 정상이라고 오겠죠. 즉 타임아웃이 되거나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오류가 있는 거니까 보내준다요. 됐죠? 여기까지. 잡아주고 오세요. 저기 한 10초 정도. 자, 계속해서 4단락 같이 볼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인 선택적 재전송 ARQ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 ARQ와 같지만 ARQ, 고백 N ARQ. 그러니까 지금 아까 2단락과 같지만 만 뒤가 정보가치 높아지는 거죠. 차이점이 뭘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 데이터만 전송한다.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얘는 고백에는 오류 플러스 이후 거 다 보내는데 얘는 오류만 보낸대요.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일단 다 저장한대요. 아까 ARQ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데 얘는 그냥 일단 다 저장을 하나 봐. 그래서 3단계가 안 끝났더라도 일단은 다시 2단계에다 저장을 다 하고, 오류 발생 이후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전송 데이터가 도착하면 OK 잘 들어왔어요 라고 보낸대요. 그리고 순서 번호에 맞춰가지고 다음 단계로 전달한대. 이 방식 역시 명시적과 묵시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왜 이해도가 쭉 떨어지냐면 벌써 정보량이 줄었잖아요. 왜냐면 반복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3단락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3단락 반복되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함축돼 있고 그 함축된 정보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해하지 말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를 그려가지고 추론 처리를 하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어. 뭐가 의도인지는 이거는 문제 들어가 봐야 알거나 뒤쪽 정보를 봐야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정리해드린 이 정도는 아마 출제가 될 것 같거든. 일단 근데 5단락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NAK로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 재전송 ARQ의 계속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읽어줄게요. NAK로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다섯 번째,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 송신 측에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해 버퍼가 필요한데 이 버퍼를 또 송신 측 윈도우라고 하고,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못 받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벌써 머릿속 꼬이죠. 왜? 구조도가 안 잡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제가 문단별로 끊어서 구조도 잡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실 거의 모든 넘버링이 정보들이고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고,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량을 처리하는 유형은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수능에는. 그리고 고2 학생들도 이 지문을 100% 이해하는 애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한 학교에 한 명 없을 거야. 일반계 보면. 특목이나 뭐 기숙학교 정도 가야 이 지문을 보자마자 그냥 빡 이해하는 그런 천재적인 애들이 있지.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천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문단별로 끊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거고, 내신 대비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내신 대비한 학생은 더 눈 크게 뜨고 보시고, 내신 대비가 아니더라도 연습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치가 있으니까 볼 겁니다. 자, 일단 구조를 잡고 그려보는 시간 또 가질 테니까 그렇게 가볼게요. 자, 송신 인도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다. 계속해서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고, 또한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의 응답을 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윈도우 크기는 대략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고 등등등등 해서 정보량이 벌써 또 몽창 터졌어. 자, 그럼 이제 판단이야.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미 정보량이 이렇게까지 터졌을 때 이걸 다 처리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게끔 재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내신 대비로는 한번 정리는 다 끝내줘야 돼. 내신 대비로 한번 정리는 끝내줄 건데 일단 실전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냥 너무 정보량 터졌기 때문에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하자 하고 일단은 큰 흐름 잡기 위해서 6달러로 가볼게요. 자, 6달러 가보겠습니다.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 관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봐봐, 주제로 바뀌었지, 우리 예상대로. 볼게요. 데이터 전송 순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된대요.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는 대부분 수신 측이었고 이제는 송신 측이에요. 송신 측. 자, 송신 측에서도 어떻게 관리한다?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은 뭐예요? 역시 전송 순서 기반이래. 자,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 전송이 되며 HK 회신에 따라서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를 이용한다.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낮은 순서 번호가 오겠죠. 2번, HK 회신이 오겠죠. 그럼 회신이 왔다는 건 OK에서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후 추가될 데이터 순서 번호도 높은 번호로 이동하면서 처리가 되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저장이 되나 봐. 4번. 자, 이해를 못할까 봐 예시를 설명드렸죠. 자, 순서 번호 최대값이 9,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자, 크기가 3이니까 3개 데이터만 전송하나 봐요. 0번 데이터 HK가 도착하면 지우면 되죠. 정상적으로 왔으니까.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전송된다. 오케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먼저 여기 예를 들어 다음을 다시 순서로 해볼게요. 자, 윈도우 크기가 3개니까 먼저 3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나 봐요. 두 번째, HK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우고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나 봐. 그렇게 전송되나 봐요. 그럼 위쪽 1, 2, 3, 4번 원리가 예시 1, 2, 3, 4번으로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무조건 구조도 그려보세요. 그래 이해도가 확 올라가. 그려볼 거야, 이제 좀 이따가. 만약 동시에 1, 2번 데이터가 도착하면 3번 데이터만 남았어.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죠? 왜? 0, 1, 2, 3번에서 0번 HK 왔으니까 이제 3번이 추가됐죠. 1, 2번이 동시에 와버려. 그러면 3번만 남죠. 그러면 다시 4, 5번을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9번 데이터가 도착하면 최대값이 9였잖아, 아까. 최대값이 9였잖아. 그러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가 다시 최대값 끝났으니까 0번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반복이 된대. 그리고 끝났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단락에 얘를 요약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던져놓은 거는 얘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는 설계 같아요, 얘는. 됐어?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면 얘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6단락 구조만 한번 끝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송신 윈도우 데이터 관리 볼게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는데 낮은 번호부터 데이터를 전송하고 HK가 회신되면 데이터 순번은 높은 번호로 이동하면 처리하겠대. 무슨 얘기지? 자, 먼저 크기가 3인 그리고 순서 번호가 최대 9인 애를 처리할 때는 먼저 012를 처리하고 있겠죠. 이거 잠깐만 설명하자면 컴퓨터는 첫 시작이 0으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서를 나열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잖아. 이게 일반인들이 하면은 코딩에서는 얘를 0으로, 얘를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채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0부터 채워놓은 거거든. 0부터. 그래서 0부터 크기가 3개, 012 3개를 처리하고 있겠죠. 012 3개를 처리하고 있다가 0을 데이터를 보냈고 정상 전송이 됐어요 라고 HK가 회신이 되면 0은 처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3번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그러면 1, 2, 3번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1, 2번 제대로 받았어요 라고 회신이 오면 그 다음 순번이 4, 5번 추가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최대값인 9까지 처리가 됐으면 다시 0번부터 또 처리할 거라고.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될 거라는 게 송신 윈도우 데이터 관리였던 거고요. 저기 잡아주세요. 느낌을 보니까 얘는 다 처리해야 될 것 같다.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다시 4단락, 5단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구조도 그리는 시간까지 가질게요. 자, 그래서 기본 전송 원리가 똑같은데 어디까지 똑같은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지만 뒤를 좀 집중해서 봅시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봐. 차이점은 이거야. 아까 3단락에서는요, 오류 플러스 이후 것까지 다시 처리인데 얘는 오류만 다시 재전송이야. 또 수신 측에서는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다 저장해놓고 오류가 발생했어. HK 안 보내고요. 일단 저장해놓고 도착하면 HK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일단 다 받아들인 다음에 순서 번호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간대. 그리고 명시와 묵시가 있대. 자, 호흡이 계속 길어지고 정보량도 많기 때문에 이거 잠깐 끊고 구조도 그리고 다시 5단락 설명할게요. 자, 계속 4단락입니다. 이제 다 똑같아. 차이점 뭐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데이터만 처리한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정보량이 충분하진 않아. 그런데 일단 과정은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다 처리할 거고요. 데이터 검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할 건데 오류 검사 중에도 이후 데이터 검에 일단은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하고요. HK라고 정상 응답을 보내겠지. 그리고 일단은 오류가 있든 없든 다 받아놨잖아. 그러면 일단 다 받아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 순번대로 재처리해가지고 이후 진행을 할 거고 역시 NAK를 보내는 방식은 명시적 방법도 무시적 방법도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리한 정보량으로 치자면 거의 1등으로 많은 정보량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지문이고, 이게 이제 약간 고일리 지문에, 특히 고의 지문에 또는 약간 사설 지문들이 이런 성격이 없잖아 있어요. EBS도 그렇고. 어쨌든 내신 대비로는 꼭 필수니까. 그리고 이번 모의설 친학생들도 관심은 있을 테니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수능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문 정보량 자체는 더 많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요약 처리하면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교육청이나 EBS 또는 사설 스타일 중에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을 정도로 정보량만 나열하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근데 어쨌든 이 정도도 모의고사로는 유명하게 나오고 내신 대비도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봤고요. 필기하시고. 자, 5단락 다시 한번 구조 잡고 또 5단락 구조까지 처리하고 잠깐 쉰 다음에 문제 풀게요. 실장님 다 10초 좀 잡아주세요. 야, 무슨 한 지문이 이렇게 많냐? 자, 봅시다. 자, 이제 계속해서 5단락 볼게요. 자, NAK가 수신되거나 타임아웃. 결국에는 오류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송신 측 입장이야. 버퍼가 있어야 되고 그 버퍼는 송신 윈도우라고 부르겠대요. 자,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일단 수신 측에는 전송이 됐으나 정상 진행된지 현재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겠대. 정보량 지금 나열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송신 윈도우, 거기 데이터는 ACK 못 받은 데이터, 그리고 송신 윈도우 버퍼는 일시적인 저장 공간이 아주 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일시적인 저장 공간이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송신 윈도우.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응답을 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겠대요. 얘는 또 지금까지는 송신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는 수신 얘기죠. 여기는 송신이고 VS 대조 잡아놓을게. 이러한 윈도우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정지대기 ARQ, 정지대기 ARQ는 2단락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데? 하나의 데이터와 데이터의 능력값 주고받는 점에서 크기가 1이래요. 이와 달리 고백엔 얘는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송신 측은 여러 개고 수신 윈도우 크기만 1이 된대. 선택적 재전송은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 송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고 그런 상태래. 자, 그럼 얘는 사실은 결국에는 비교 대조 포인트를 잡은 것 같거든요. 역시 구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송신 측 버퍼를 송신 윈도우라고 하고 그 송신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되냐? 정지대기일 때는 둘 다 한 개. 송신 측도 한 개, 수신 측도 한 개. 고백에는 송신 측에 한 개, 수신 측 한 개. 재전송은 송신 측에 한 개, 수신 측에 한 개. 이렇게 또 분류가 된 거예요. 됐어? 줄글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 처리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어쨌든 우리가 EBS 대비로 봤었어야 되고 이제 수능 대비로도 연습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정보량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지문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단위로 끊어준 거, 한 단락씩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 옥으로 처리했던 것보다는 이해도 높을 겁니다. 다시 한번 줄기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자, 글의 주제는 데이터 송수신 어떻게 할래요? 일단 고의 순번에 따라 송신을 하고 그 순서 번호에 따라 응답이 들어오면 문제없이 전달이 되겠죠. 왜? 고의 번호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받으면 우리가 영상 같은 걸 볼 때도 순서대로 올 거니까. 문제는 전송 오류가 있으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야, 재전송해줘라고 ARQ라는 방식으로 요청을 한대요. 자, 그래서 전송 오류가 없을 때는 ACK를 응답으로 보내고 전송 오류가 있으면 NAK를 보내겠죠. ACK를 보내면 문제는 없겠지만 NAK를 보면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아예 응답이 없는 타임아웃,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타임아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럴 때도 재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전송은 NAK일 때 또는 타임아웃일 때 재전송을 해줘서 처리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서 수신 윈도우라는 일시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오류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보내고 문제가 있다 보내고 그리고 문제 있다 없다를 보냈으니까 데이터는 일단 삭제. 자, 문제가 있어 없어 이후 데이터 받아서 다시 저장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문제가 있어 다시 재전송 받은 것부터 처리하면 되겠죠. 얘는 뭡니까? 응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래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 들어오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하고 오류 검사하는 거 똑같은데 ACK 왔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NAK를 반응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대요. 명시로 반응했거나 아예 데이터가 반응이 없을 때도 어쨌든 명시로 반응했으면 안 온 걸 수도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왔거나 타임아웃이 돼버리면 오류가 생긴 것부터 이후까지 다시 재전송을 해주면 되고 묵시적이라는 거는 타임아웃이 돼버리거나 정상 정보가 안 온 경우겠죠. 그럴 때는 어쨌든 마찬가지 오류된 것부터 이후 재전송을 다 해준다. 자, 재전송은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고백연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얘는 뭐냐? 오류 데이터만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5단락, 6단락은 별도 정보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쌤 실장님 10초씩 다시 한번 한 장면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분이니까 40분까지 좀 쉬면서 구조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못 풀었던 지금 풀어도 좋습니다. 자, 28번부터 하겠습니다. 보고 구조도 깔끔하게 그려보셨어야 됩니다. 자, 1번 선제 정지대기 ARQ 봐봐. 여러분 일단 선제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전체적인 설계도를 좀 볼게요. 보이죠? 지금 뭐냐면
이게 세부적인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응시킨다고 보이실 거고요. 정지대기 ARQ 보시면 2단락 주제죠. 그 다음에 고백엔도 3단락 주제죠. 선택적 재존성, 고백엔 비교 대조인데 4단락 주제죠. 송신인도 크기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5단락 주제로 여기 송신인도 크기, 그 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음에 대해서 이미 구조적으로 다 잡혀 있는 거고 마지막 자,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지문은 보통 이 첫 번째 문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가 나오는 대표 유형도 있겠으나 지금처럼 중심 내용이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처리가 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 필기한 내용을 보면 처리가 될 것 같거든. 정지대기 ARQ에서 수신 측에 NAK를 보낸 이후에도 자, NAK를 보낸다는 건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후에 해당 데이터를 수신 인도에 저장을 하는지 아니면 지워버리는지는 여기 구조도를 보셔도 되고 안 보이면 여기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NAK 보낸 이유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놓은 발제독 잡기도 되게 쉬운 거야.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NAK를 보냈어. 보내면 이제 어떻게 돼?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서는 수신 거부죠. 또 모르겠는데? NAK를 보낸 이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인도에 저장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잖아 지금. 봐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봐. 우리가 지금 틀린 선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틀린 선지가 80% 확률이잖아. 결국에는 확인한 대로 확률이 8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명백하게 바꿔 쓴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정보를 넣어놓은 경우도 있고 틀렸기 때문에 근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꾸 발제도로 돌아가는 게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쉬운 문제들은 발제도로 그냥 정보의 변화 없이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시간을 써야 확인이 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정보들이라고 원래도. 그래서 내가 항상 얘로 털고 나서 좁히고 발제하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go, back, and ARQ는 수신 인도는 정지 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자, 봐봐. 지금 의도를 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얘랑 얘를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최대한 비교 대조 느낌 잡아드리려고 얘를 오른쪽으로 전개한 거야. 저쪽 잡아줄래요, 실장님? 그러니까 2단락 초반부에 1번, 2번, 3번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래로 전개를 안 하고 오른쪽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을 전개한 이유가 비교 대조 포인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다시 적어보세요. 확인할 건 뭐예요? 지금 둘 다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이건 뭐에 대한 거니? 뭐에 대한 거예요? 버퍼의 크기 아니에요? 버퍼의 크기? 맞죠? 버퍼의 크기. 자, 버퍼의 크기는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여기잖아요. 여기. 버퍼의 크기는. 맞잖아. 봐봐. 버퍼가 뭐야 지금? 동작 속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야. 그러니까 많이 저장하기 힘들어. 오케이? 그럼 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버퍼의 크기, 그게 바로 자, 송신 측에는 송신 인도 크기겠죠. 그게 송신 인도 크기겠죠. 수신 측에는 수신 인도 크기겠지. 그래서 그 수신 인도 크기도 여기 있지. 주제 흐름 잡은 게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럼 1번 봐. 정지대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나야. 맞죠? 그래서 다시. 정지대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나야. 수신이나 송신 둘 다 하나야. 자, 그 다음에 고백앤 데이터, 수신 인도예요. 고백앤 데이터의 수신 측. 고백앤 윈도우 볼게요. 고백앤 볼게요. 고백앤. 얘는 어떻게 돼? 수신 인도우 크기만 한개가 된대. 어떻게? 수신 인도우 한 개래. 정답 1번, 2번 그럼 보이겠네요. 됐니? 그러니까 발제독을 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제 구조를 뒤지게 털어놨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보이는 거지. 이거 발제독 하려면 여러분 진짜 한 1분 써도 못 찾아요. 여러분 실전에서 방금 풀어 오셨으면 알겠지만 진짜 운빨이야. 운빨 좋게 뭔가 찾다가 여기 있네? 라고 찾았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이 팔을 가지고 노는 거야. 왜?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없네? 아, 얘 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갖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100%에 수렴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선지는 오케이. 고백인과 정지 대기 ARQ의 비교 대조 포인트야. 근데 특히 뭘 비교 대조했어?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하는데 수신 인도라는 거는 뭐냐? 버퍼죠. 일시적인 저장 장치죠. 그 일시적인 저장 장치 몇 개를 저장할 것인가? 그게 바로 윈도우의 크기였고 그 윈도우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주제 구조 빡세게 잡으니까 5단락의 주제 포인트라는 게 잡혔고 세 개를 놓고 비교 대조하는 포인트가 지금 보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로 와. 여기 비교 대조 포인트가 지금 잡히잖아. 여기서 표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런 정보 처리가 핵심이라고.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무조건 필수야. 엑셀 정보 처리. 그러면 비교도적 포인트가 잡히잖아. 됐니? 둘 다 송신책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적 포인트를 똑바로 잡았느냐? 그러면 정답 2번이 쉽게 툭 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생 발제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어떻게 해법이 되겠어요? 절대 영리하지 못한 방법인데 표출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손필기로 보는 친구들은 중간중간 끊기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29번 볼게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래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그럼 봐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은 마지막 단락 설계라고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29번 설계였겠죠? 됐니? 이해가 안 돼. 표정이 벙쪄 있어. 이해가 안 될 만해요. 왜? 지문이 존나게 어려운 건 맞거든. 근데 여러분 일단은 들어보세요. 일단은 자,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송하려는 데이터 개수는 12개야. 자, 그럼 봐.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잡았었던 원리를 다시 한번 물어볼 거라고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게 좋고요. 저기 필기해 놓은 거. 자, 저는 지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지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기 보면 돼. 저기 보면. 그래서 1번 뭐 하니? 자, 낮은 순번부터 처리를 해. 컴퓨터니까 0번부터 처리를 하죠. 그러면 송신 윈도우 크기가 3개면은 0, 1, 2, 3 3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0번 데이터 제대로 갔어요라고 ACK가 도착하면 0번 데이터 정보 처리 끝났으니까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 순번인 0, 1, 2, 3번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러다가 1, 2번 제대로 처리됐어요라고 1, 2번의 데이터 ACK가 도착하면 그 다음 순번 4, 5번 데이터가 툭 올라와 처리가 되겠죠. 이게 9번까지 가면 다시 0번부터 처리한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저기 표에다 처리했다시피 왜 이렇게 마틴이 가 있어 표정들이.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봐. 송신 측에 수신 측에 전도하려는 데이터 개수는 12개다. 그러니까 총 데이터죠. 총 데이터. 12개 데이터 처리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 송수신은. 송신 측은 순서 번호를 최대값으로 5를 설정했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자, 1번, 2번이라고 쳐볼게요. 자, 1번 정보 총 데이터는 12개다. 2번 정보 그러면 0, 1, 2, 3, 4, 5 한 다음에 다시 0, 1, 2, 3, 4, 5 한 다음에 다시 0, 1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지금 12개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 8, 9, 10, 11, 12, 13개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죠? 12개니까 여기까지 처리하면 12개가 진행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0, 1, 3, 4, 5, 0, 1, 3, 4, 5 두 번 돌면 12개 정보 처리 끝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했고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들을 도식한 거래요. 자, 일단 그럼 봐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크기야, 크기. 크기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 크기가 몇 개인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네모 박스는요, 이 아무것도 없는 흰색 박스는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래요. 그럼 3개 먼저 저장이 되어 있고, 윈도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래. 그게 무슨 얘기야? 아래는 데이터 정송 과정에 송신 윈도우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한 거다? 무슨 얘기지? 이렇게 처리했나봐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0부터 5까지 있잖아. 이건 지금 뭘 얘기한 거야? 0, 1, 2, 3, 4, 5. 가나다라마, 전부 다. 0, 1, 2, 3, 4, 5. 자, 이 파란색들은 뭡니까, 그러면? 데이터 순번이죠. 순서 번호고 순서 번호 최대 5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일단은 지금 저장된 데이터가 최초에 저장된 상태에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러면 크기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죠. 그러니까 3개 처리가 됐겠죠. 3개 처리하고 있겠죠. 됐니? 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럼 봐. 3개를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0번을 지운 이유는 뭐겠어요? 야, 0번 제대로 갔어요. 0번 데이터 제대로 갔습니다. ACK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처리가 됐으니까 0번 지워버려도 되는 거겠죠. 그럼 그 다음 순번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이제? 3번 데이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3번 데이터 지금 처리하는 상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 거야? 1번과 2번 데이터도 정상 처리됐어요. 정상 전송됐어요. 라고 ACK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0 이미 처리됐고 1, 2도 새로 처리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이제 3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추가 정보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순번 4, 5가 처리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4, 5가 3, 4, 5가 동시 처리되고 있는 거네. 결국 6단락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 구조도화 표현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내가 평소에 그림 뒤지게 그린 이유가 이거야.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나온 문제인 거야, 이건 이렇게. 이해됐어? 즉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여기다가 도식화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국어 능력에서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이제는 다 피셋 다 들어오고 피셋이 다 이런 형태예요. 알겠어? 결국 여러분이 공기업을 준비하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로스쿨을 가든 뭐를 가든 고3 때 배웠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생님 저 내신하면 돼요. 알아.
그럼 그 다음 뭔데? 대학간 뭐 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치겠다. 시험을 쳐서 뭔가 자격증을 획득하든 시험을 쳐서 여러분이 그 다음 기회가 열린다면 이런 능력은 필수라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런 능력은요. 업무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점수를 고득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친구들까지 가야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업무 능력까지도 연결이 된다니까요. 제발.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이제 윈도우 크기는 3개다. 우리가 확인했던 그거죠. 다에서 순서번호 3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아니죠. 잠깐만. 무슨 얘기야. 이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 3번이 저장된 거는 얘 때문이지. 0번 데이터가 처리됐어요. 그럼 이제 3번 처리할 차례요가 된 거죠. 사실은. 맞죠? 모두 조작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0번 ACK가 왔으니까 이제 3번을 처리할 차례인 거죠. 0번 왔으니까 이제는 1, 2, 3번 처리할 차례인 거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봐. 발췌독으로 이걸 어떻게 풀라 그래, 이걸? 풀었을 수도 있지. 제발 아니야. 완전히 지문 씹어먹고 이해했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한 지문을 길게 보지 않는데 오히려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솔직히 수능 대비잖아. 이거 오늘 정보량 처리에 3분의 1로 줄여도 답 다 나와. 알겠어? 계속 봅시다. 30번. 내신 대비로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2 모의고사는 결국엔 내신에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되게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자, 기억의 이유를 추론 한번 해보세요. 기억의 이유 찾아봅시다. 어딨냐? 여기 있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윈도우 크기가 같아서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뭐 아까 3개 나온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지? 이유라는 걸 봤으니까 추론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이거 구조 처리를 해야만 보일 것 같거든요, 의도가. 다시 좀 구조 처리를 해볼게요. 선택적 재정사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 크기가 같아.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당연히 여러 개를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더 빠른 건 당연할 것 같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또는 선택적 재존성 ARQ의 특징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적 재존성 ARQ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봐봐. 산달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 반복이라면. 근데 그 내용을 싹 다 털어버리고 뭐라고? 같지만, 즉 차이점에 초점을 줬잖아. 이게 지금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집중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오류가 발생했잖아. 어떻게? 그것만 처리하라고 준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오류 검사 끝나지 않았는데도 저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받아놓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오류 검출이 안 끝났어도 일단 받아놓고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거죠. 오류 처리가 이렇게 오류 다시 봐봐. 얘는 한 개잖아. 처리가 안 되면 스톱인 거야. 오류가 있으면 스톱인 거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여러 개니까 오류가 있어도 오류가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잡아놓고 처리할 건 또 받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야. 봐봐. 한 개만 있다면 진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겠죠. 맞죠? 모두 삭제? 이 말도 좀 애매하고, 그래, 이 얘기라고. 이게 지금 3, 4단락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요. 무슨 얘기야? 오류가 안 끝났는데도 일단 받아놓고 한 방에 처리한다고요.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차이점이잖아. 오류만 재전송하고 뭐라고? 오류가 안 끝났는데도 일단 저장해 놓을 수 있다고. 왜? 뭐 때문에? 데이터 크기가,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이 설계를 어디부터 한 거냐? 사실 여기부터 한 거죠. 윈도우 크기를 여기서 먼저 처리하기를 원한 거잖아. 그래서 그 윈도우 크기를 이해하고 있는 애들은 이 문제도 바로 흐름이 잡힐 거 아니에요. 윈도우 크기가 얘 몇 개야 그러면? 얘는 3개인 거죠. 크기 3개라는 게 보였잖아. 그럼 크기 3개라는 걸 이해한 애들은 여기 와가지고 결국 얘가 빠른 이유는 뭐야?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이기 때문이야. 그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오류 검사가 안 끝나도 일단 받아놓을 수가 있는 거야. 윈도우 크기가 하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류까지 체크해서 보내버려야 되는데 윈도우 크기 여러 개니까 오류가 하나 있어도 뒤에 거 일단 받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핵심 차이고 원리잖아. 그럼 이런 게 정답 4번에 딱 보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31번. 뒤질 것 같아, 나도. 뭔 소리야, 또.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전송 오류 대입.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요? ARQ 얘기하는 거야? ARQ네.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너무 힘들어, 지금. 자, ARQ. 글의 주제인 ARQ를 쓸 거고,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과정을 일부를 도식한 거다. 한번 이해해보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데이터 0번을 보낸다는 얘기야? 진짜 욕 나오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학 전공서적 같다. 거의 약간 요약해서 써놓은 것 같아. 뒤질 것 같아, 나도 지금. 0번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 작동됐으니까 그 다음 1번 같고, 근데 여기서 오류가 터졌네. 그러니까 멈췄네. 멈췄으니까 그 다음 거 보내도 안 받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일단 지금 하나씩 처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송신 윈도우 크기 1개죠. 수신 윈도우 크기도 1개죠. 맞잖아. 하나씩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럼 둘 다 하나인 놈이 누구였냐? 둘 다 하나인 놈이. 둘 다 하나인 거 뭐였어? 고백 NARQ죠, 지금. 아니, 잠깐만, 아닌가? 여기다. 정지대기 ARQ죠. 정지대기 ARQ 모두 하나씩.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지금 하나씩 처리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봐봐. 0번 보내고 0번 처리하고. 0번 됐어요? 봐봐. 0번을 송신했잖아. 그 다음 얘는 수신해서, 잘 왔어요라고 ACK를 보냈으니까 그 다음 거 보냈겠지. 그런데 ACK가 아니라 NAK가 같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냐. 아까 타임아웃이 됐든지. 어쨌든 오류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송 중단한 거고 더 이상 전송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윈도우 크기 자체가 지금 한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받는 거겠지. 각각 하나로.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수신치기 하나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씩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지대기 ARQ든지 아니면 고백이 N이든지 일단 하나씩 보내는 거니까 저는 정지대기 ARQ일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봤고. 자, 그럼 순서대로 이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그래서 어떻게? 전송 중단이 됐잖아. 그러면 뭐부터 재전송한 거야? 그래. 오류 데이터를 재전송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1을 재전송한 거는 오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3을 전송한 걸 봤어. 그럼 봐봐. 오류 데이터 플러스 이후가 아니죠.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한 거죠.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한 거죠. 그럼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하는 애들은 누구냐?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하는 애들. 사실 저쪽 지문 가서 봐야 되긴 해.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하는 애들 누구야? 얘는 또 뭐냐 그러면? 선택적 재전송 ARQ 같은데? 맞냐? 맞잖아. 아니 봐봐 여러분. 자 저기 표 필기한 거 봐봐. 표 필기. 이쪽 보세요. 자 보시면 자 봐. 여기 지금 오류가 발생했으면 이후 데이터 재전송이고요. 다시 오류 플러스 오류 이후의 데이터 재전송이야. 근데 얘는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이잖아. 이게 비교도적 포인트였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보기 그림에서 아리송했던 정보들이 처리가 돼요. 자 봐. 지금 2번에서 자 봐봐.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오류가 생긴 거는 데이터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2를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 2를 다시 보냈잖아. 그리고 나서 데이터 3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일단 오류 데이터만 다시 보냈다고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 오류 데이터 플러스 이후 순번이 아니라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선택적 재전송의 방식이 맞는 거죠. 됐어? 2번 선지.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 봐. 지금 1이 왔죠? 1이 왔는데 오류가 생겼을 때 NAK에 대한 반응이 안 갔잖아. 그럼 묵시적이겠죠. NAK를 안 보냈으니까. 맞네. NAK 반응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 맞네요. 3번. 데이터 1을 전송한 후 데이터 2를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 1을 데이터하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 전송 중단하고 다시 보내는 이 시간. 이게 타임아웃의 정의 같거든요. 불안함 확인해 보세요. 근데 어차피 타임아웃 됐으니까 다시 보내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자,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최초로 잠깐만요. 그러면 봐봐. 지금 2번, 4번이 모순이잖아. NAK를 안 보내는 건 묵시적 방법이야. 맞죠? NAK를 보내지 않는 건 묵시적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묵시적 방법이면은 4번이 틀린 거고 묵시적 방법 아니면 2번이 틀린 거잖아. 결국 이게 묵시적 방법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2번, 4번 중에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묵시적 방법인지 아닌지 봅시다. 봐봐. 지금 오류가 생기면 얘는 반응을 보내니? 안 보내네. 자, 다시 보라고. 흐름을 잘 봐. 자, 0을 보냈죠? 정상 수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을 간 거야. 비정상 수신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도 안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1번 받은 이후에 뭔가 답이 없네? 1번부터 다시 보내봐야지. 1번 받았고 1번 받았다고 다시 보내준 거잖아. 그러니까 2번 받았다고 이제 2번 받을 차례라고 다시 보내준 거잖아. 이해됐어? 결국 무슨 얘기야 얘는? 묵시적 NAK인 거죠. 묵시적 NAK니까 어차피 묵시적 NAK는 안 보내는 거지.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잘 설명해 드립니다. 잘 봐. 지금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묵시적이냐 아니냐야. 왜? 묵시적 방법에 해당하는 건 묵시적 방법에 해당한다면 NAK를 어차피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2번, 4번이 모순이야. 그럼 봐. 묵시적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자, 명시적이면 NAK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보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묵시적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명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도면 여러분 수능 기준으로도 거의 탑 레벨 찍는 문제인데 수능에 이 정도까지 안 나와요. 너무 처리할 데이터가 많거든. 이거 솔직히 20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 차원에서 본 거고 어쩌겠어. 고이들 내신 해야 되는데. 내신 나오면 다 털리는 거야. 자, 여러분 내신 대비로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 영상 돌려보세요. 필기 다시 해보세요. 3번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탑 돼 있을 거야. 1분에서.